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전선 광주 순천 구간 전철화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도심을 관통하는 순천 지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운행 횟수가 늘고 고압 구조물이 들어서면서 거주 환경이 큰 타격을 입는다는 건데요. 어제 허석 시장이 직접 나서 이대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노선 변경을 촉구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광주역에서 부산을 연결하는 경전선. 지난 1930년 건설 이후 한 번도 개량되지 않았던 광주 순천 구간이 전철화됩니다. 오는 2027년 완공 목표로 1조 7,700억 원이 투입되는데 최근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개통이 되면 광주 부산 구간은 5시간에서 2시간대로 단축돼 경전선 고속전철화 시대가 열립니다. 하지만 순천 구간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순천시는 정부 계획대로 기존 노선을 따라 전철화가 되면 도심 관통으로 교통, 소음, 안전 문제가 야기된다고 반발합니다. 높이 7m의 고압 전철 구조물도 설치돼 생태도시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는다는 겁니다. 철도 운행 횟수 증가, 고속전철 구조물 설치 등 여러 사유로 인해 철도망 영향권에 있는 시민 생활에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순천시는 교통 문제를 풀고 기존 노선은 정원이나 도시 기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며 경전선의 우회 노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별교역이나 별량에서 시외곽 서면으로 노선을 변경해 전라선에 연결한다는 겁니다. 순천 도심 구간을 지중화하는 안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경전선 시내 구간 지중화나 기존 철도 노선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전남도민의 오랜 수건 사업으로 남북권 균형 발전의 견인차가 될 경전선 전철화. 장기적 관점에서 노선이 재결정될 수 있을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지역의 난개발을 막겠다, 잘못된 개발 허가는 모두 취소하겠다던 여수시의 의지가 다시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돌산읍 소미산의 불법 도로 개설과 관련한 개발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로 2달 전에 청문회를 열었는데 당장 시행할 것처럼 보였던 당국이 아직까지도 차일피일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동백나무 숲을 조성한다며 소미산에 개설된 10m 폭의 불법 도로. 지난해 예술랜드가 이 불법 도로를 통해 관광 개발을 하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고 여수시는 오히려 해당 개발을 지원하던 정황이 드러나 의혹과 파장이 일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산 정상부에 소득자가 간다고 3,000평 땅에 동백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주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여수시가 사업주에게 협조를 해주어서 이루어진 걸로 예상됩니다. 경미를 막론하고 시정의 책임자로서 시민들께 이 자리를 빌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1월 초 여수시는 사건을 촉발한 동백나무 숲 조성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예술랜드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사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건데 시 자체 자문 결과에서도 7곳 중 6곳의 법률사무소에서 허가 취소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여수시는 청문 2달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고려 사유 중 하나는 업체가 겪을 경제적 불이익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허가 취소를 두고 관계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취소로 인한 업체 측의 경제적 손해도 고려 대상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난개발 저지에 대한 여수시의 의지가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수시가 업체의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여수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난개발에 경정을 울리고 산림 경영계획 인가를 취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수시는 허가 취소 여부는 여전히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난개발 조사의 결과 등 다양한 자료를 고려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다음 달 3일 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발길이 국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여순사건 특위 박진권 위원장과 강정희 의원, 서울유족회 이자훈 회장 등은 국회를 방문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서영교 행안위원장, 소병철 의원 등에게 3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박 위원장 등은 면담에서
역사적 진실규명을 위해 여순 특별법안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낙연 대표 등도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2023 순천만 정원박람회를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로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국회의원 32명의 동의를 받아 어제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 활용에 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원박람회 특별법은 정부지원 실무위원회 구성과 조직위원회 운영, 박람회 관련 시설의 설치 이용은 물론 박람회 실행과 사후 활용을 위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남과 경남이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 지역을 연계한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공동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전남도와 경남도의 이번 연구는 오는 12월까지 광주전남연구원과 경남연구원이 공동으로 전남 동부 6개 시군과 경남 서부 4개 시군을 동서화합과 신성장 거점 지역으로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번 연구 용역은 지난해 9월 양 지자체가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연결과 지리산 남해안권 관광개발, 석유 철강산업과 항공산업 연계 등에 공감하고 협력사업 공동발굴에 합의하면서 추진됐습니다. 광주와 전남북이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초광역권 에너지 경제 공동체를 구성합니다. 광주와 전남북은 어제 국회에서 호남 초광역권 에너지 경제 공동체 구성을 위한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갖고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과 초과에너지의 수도권 공급을 추진해 여기서 발생한 이익을 세계 시도민과 공유하는 에너지 경제 공동체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용역은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세계 시도당,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해 오는 5월까지 진행되며 연구 결과는 그린 뉴딜을 통한 호남 초광역권 발전 전략의 토대로 적극 활용될 전망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의 소나무 에이즈로 알려진 제선충병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감염 소나무만 17,000여 그루에 이르는데요. 당국이 소나무 제선충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방제에 나섰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여수시 율천면의 한 야산입니다. 울창한 산속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누렇게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제선충병에 감염된 겁니다. 제선충은 솔수염 하늘소에 기생하면서 소나무 조직 속으로 들어가 나무를 고사시키는 병해충입니다. 현재 도내 소나무 제선충병은 11개 시군 지역에서 발생됐으며 감염목만 17,000여 그루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내 감염목 가운데 98%가 여수와 순천, 광양 지역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 소나무 제선충병은 타지에서 유입된 폐 목재에 의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남 쪽에서 넘어온 폐 목재에 의해서 최초로 동부권에 유입이 됐습니다. 폐 목재 어떤 상태로 들어오냐면요. 솔수염 하늘소가 알을 산란했을 때 우하하기 직전에 들어온 거죠. 한번 제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는 주변 소나무까지 빠르게 감염시킵니다. 특히 최근 기후온난화에 따른 솔수염 하늘소의 활동 시기까지 늘어나면서 완전 방제마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소나무 제선충병을 잡을 수 있는 첩경은 철저한 본수를 잡아내는 거하고 정확한 보고입니다. 그래서 전남도는 최근 GPS와 QR코드를 활용한 스마트 방제 방법까지 도입했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리 조사를 하더라도 누락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지도상에 모든 죽은 나무에 대해서 QR코드를 찍기 때문에 웹상에서 내가 조사를 하더라도 이 나무가 이미 조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소나무 제선충병. 이제 전남 동부 지역을 넘어 전남 지역 전역으로 추가 확산까지 우려되면서 긴급 방제에 나선 산림당국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여수 상공회의소 24대 의원 40명이 새롭게 선출됐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는 어제 회원사들이 투표를 통해 일반 의원 35명과 특별의원 5명을 선출했으며 오늘 당선자를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에 뽑힌 40명의 의원들은 다음 달 3일 임시의원총회를 열어 차기 상임회장을 선출합니다.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14일로 연장됩니다. 방역당국은
경기와 강원에서 AI가 산발적으로 추가 발생 중이고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AI 항원도 꾸준히 검출되고 있다며 방역 기간을 늘렸습니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12월 이후 17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으며 지난 12일 이후 잠잠한 상태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지역과 중앙이 하나 돼 바다로라는 의미를 담은 지중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전국 74개 연안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의 해양수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2,200여 개에 이르는 도서와 갯벌, 1,100곳의 어항, 6,000곳의 양식어장 등에서 4만 5천여 명의 어업인이 종사할 만큼 수산업은 전남의 대표 산업입니다. 목포시와 진도군, 해남군 등 전남 연안을 대표하는 8개 시군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정책 개발을 위해 전국 74개 연안 시군구의 의견을 듣는 이른바 지중해 프로젝트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시군에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많이 건의를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정말 긍정적으로 잘 검토해 주기로 해서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지역과 중앙이 하나 되어 바다로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지중해 프로젝트. 이 자리에서는 해상폭력지원부두와 배후단지 개발,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사업, 마른김 위판장과 유통물류센터 건립 등 각 지역의 현안들이 건의됐습니다. 전남 수산업의 고부가 가치화와 어업인의 삶의 질 개선과 관련한 안건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정책이라는 그 자체가 실행력을 갖다가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실행이 돼서 지역에서 기대하는 그런 사업들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해양수산부는 바로 사업화할 수 있는 과제는 내년도 예산 사업에 반영하기로 하고 오는 4월까지 전남 동부권을 포함한 전국 7개 권역 74개 지자체를 모두 만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올해부터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확대 시행합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시 또는 읍 지역에서 면 지역으로만 전학 또는 입학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올해부터는 초등학교의 경우 시 지역 내에서도 이동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이번 확대 시행은 시 지역 내 학교 간 학생 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원도심 학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저소득층 가구 학생 교육비 지원에 나섭니다. 교육청은 다음 달 2일부터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은 올해 교육활동 지원비가 지난해보다 초등학생은 38%, 중학생은 27% 인상됐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